예, 반갑습니다. 신정훈 변호사입니다. 예, 설명회 뭐 매년 하지만 예, 매년 참 힘드네요. 예. 일단 강의 내용은 어, 가볍게 이제 기출 경향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뛰어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예. 기출 경향 분석하고 올해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예,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일단 카트라인 지금 확인된 거는 905.5 정도. 그 다음에 선택형이 105개. 선택형이 105개면은 선택형이 105개면 작년보다 좀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50점이 그러니까 이제 사례 기록형 50점을 평균으로 한 겁니다. 예. 일단 저는 한 20통 정도 일단 문자를 받았고요. 예, 합격했다고 이제 계속 올 것 같긴 한데 그 선택형 합격한 친구들의 선택형 점수는 95개에서 110개 사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형이 한 마이너스 10개 정도 된다 하더라도 그게 예, 합격에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예,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거. 예. 일단 출제 경향과 선택형은요. 올해 상당히 좀 민법은 좀 무난한 편이고 민서법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보시면 이 개선안 고려하면 추민법은 조금 더 어려울 것일 것 같고 민서법은 이제 난이도가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선택형은 커트라인에서 10개 안쪽까지만 붙이시면 여러분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례형. 올해 민사시험 중에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사례형 같고요. 예.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마지막 줄건 부분 보시면 사례 기록 기출 문제의 출제 비율이 한 50%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법전협하고 변호사 시험 사례나 기록에서 출제됐던 쟁점이 올해 변시 사례형에서 출제된 거 비율로 따지면 50% 정도. 예. 특히 그 각주 보시면 여러분들 올해 민사 1문에 1 아마 압류의 경합으로 인한 전부 명령의 무효, 그 다음 압류는 유효. 그래서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마 제일 어려웠던 쟁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쟁점은 민사 기록 6회 변시, 예, 그러니까 6회 변시 민사 기록이 그냥 그대로 나왔던 쟁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쟁점 생각하셨으면 충분히 예, 기본 틀은 예, 맞추지 않았을까. 그래서 50% 정도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셋째 줄 최신 판례 비율이 한 2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가 이제 새로운 출제인데 새로운 쟁점인데 이 중에 10%는 굉장히 지엽적인 쟁점이 나왔어요. 예. 정말 교과서 각 주 구석에 숨어 있는 쟁점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그건 여러분들 평소에 보실 때 강사가 이거 외워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보는 그런 판례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런 판례들 출제되면 여러분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못 씁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런 건 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예.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B급 쟁점들인데 최소한 기출 쟁점하고 최신 판례의 비율이 70% 이상이 되니까 이건 예, 상당히 예, 인텐시브하게 좀 장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기록형은 올해 상당히 이제 무난하게 출제가 됐는데 아직 점수가 안 나와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편차가 생각보다 좀 클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편차가 크다는 말이 예전에는 백지가 많아서 저득점이 났는데 올해는 백지 답안지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문제 자체가 원체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록형. 예. 그래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썼느냐가 아마 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록형 맨 마지막에 보시면 건재단권 말소 청구하고 사행위 취소 청구 쟁점 외에는 전부 기출 지문 그대로가 출제됐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기출을 열심히 준비를 하셨느냐 이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 다음 적중률은 뭐 좀 부끄럽긴 한데 일단 사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250에서 150점 정도는 거의 진보 문제 그냥 거의 동일한 판례 문제들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기록은 건재단권 설정된 게 말소 청구 외에는 그냥 우리 기록 진모에서 출제됐던 쟁점하고 그대로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뭐
사행의 취소 주문은 저희가 작년에 2번씩 예, 연습을 했고, 예. 사례에서도 한번 출제했고, 기록에서도 예,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 치고 나서 제가 그것만 계속 물었었어요. 학생들한테 제대로 썼냐. 예. 그건 다들 제대로 썼다고 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자 2번 보시면 저 올해 합격률은 제가 작년에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종합반 학생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사례 강의 시간 중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발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합격률은 발표를 잘 안 했는데 예, 올해는 예, 합격률 발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표는 일단 성적표가 안 나왔고 그 다음 성적표를 게재하는 게 생각보다 학생들한테 반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동의를 얻어서 보내주신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홈페이지에 예, 게재를 좀 해가지고 작년도 점수, 올해 점수 비교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예, 그 다음 공부 포인트까지 해서 예, 학교 홈페이지에는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19년도 강의 계획 한번 보시죠. 볼드체. 그러니까 작년에 학생들로부터 들었던 얘기, 예, 올겨울 시험 치고 나서 들었던 얘기들을 참 많이 반영을 해서 2018년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일정을 유지하되 그 민사법 압축 강의하고 이 선택형 기출 강의 저희가 예, 인강으로 보완해서 여러분들 강의 들으실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요번에 이제 사례식 강의 바로 시작하는데 사례 강의할 때 예, 압축 강의 교재하고 예, 인강을 바로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후에는 압축 강의 그러니까 핸드북 강의예요. 핸드북. 기본서 뭐 정리 다 좋긴 한데요. 기본서를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마지막에 시험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리만 하고 정리해 놓고 마지막에 못 보면 그건 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차라리 좀 얇게 가자.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압축으로 예, 방향을 좀 잡아봤습니다. 일단 사례형 기출 해설은 3시간 정도 기출 해설 하고요. 그 다음 사례형 해설 전에 압축 강의 1시간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일자의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유인물 배부를 하지 않고 아예 교재로 예, 제가 압축 교재 통해서 해설 강의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강의 시간 30분 전에 문제 배부되니까 들어와서 꼭 시험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6월달 전까지는 답안지를 쓰실 시간이 생각보다 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2타임인데 22타임에 20점씩 30점씩 해서 쓰면 최소한 600점 이상 답안지를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변시 기준으로 해서 풀 세트 한 세트를 여러분들이 예, 쓰신 거하고 같은 효과를 예, 가져오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현강 수강생 대해서는 이제 압축 교재하고 예, 인강 예, 제공을 할 거고 그 다음 여름에 요건 사실론하고 이제 기출 해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제가 기록 강사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기록 강사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예, 제 주력은 사례입니다. 예, 기록은 거들 뿐이고 예, 예, 주력 강의는 제가 봄에 시작하는 사례 강의하고 그 다음 가을에 시작하는 예, 진모 강의가 예, 제 핵심 강의입니다. 그 다음 요건사실론은 이제 요건사실은 지금 현재 개정 중인데 중요 판례 이제 전부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기록기출, 예, 기록기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록기출이 기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례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기록쟁점 반드시 장악을 하셔야 되고 회차 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일단 변시기출하고 3개년간 법전협, 예, 3개년간 법전협을 해설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 30분 전에도 예, 동일하게 사례와 동일하게 예, 청구 취지 연습 문제 예, 계속 배부해 드릴 거니까 매일 오셔서 예, 써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원포인트 특강 읽어보시면 될까. 그 다음 이제 기록 실전 예. 예, 변시 수준의 모의고사가 저희 2번이 나갑니다. 예. 작년에는 제가 채점은 못했지만 1차 채점 변호사 채점해온 거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코멘트를 다 달아드렸어요. 예, 코멘트를 다 달아드렸고 그 다음에 작년의 문제에서 기준 일자 당연히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쟁점도 새로 바꿉니다. 예, 매년 조금씩 바꾸는데 수준이 올해 변시 수준입니다. 딱 올해 변시 수준. 청구 취지 숫자도 딱 그 정도고 예. 시험도 시간도 여러분들 아마 변시에서 느꼈던 그 압박감 정도 예, 딱 그 정도로 예,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은 일단 메모 방법 하고요. 그 다음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예,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기록은 생기록을 보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쟁점을 추려내시면 반은 맞은 거예요. 예, 그거 위주로 주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친상법은 일단 선택형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작년 교재는 그 교과서식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었는데 올해는 거기에다가 법조문을 조금 빼고 선택형 주요 문제를 상당히 추가해서 그냥 친상은 이거 한 권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제 강좌 중에 이제 핵심인데 이제 민사법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이제 선택형 사례형이고요. 올해는 선택형 사례형 전부 해설을 다 할 생각입니다. 다 할 생각이고 그리고 문제 배점도 작년에는 너무 힘들다고 해서 100점으로만 맞췄는데 올해는 한 110에서 120점 정도 맞춰서 여러분들 조금 더 많이 쓰실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 요 타임에도 역시 압축 강의가 또 한번 나갈 겁니다. 그러면 오전이나 오후에 여러분들 압축 강의 들으시고 진도별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와서 시험 치시고 오후에는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 5번 한번 보시죠. 제가 아마 여러분 모든 변시 강사들이 진도별 모의고사를 다 하는데 아마 통합형 문제로 해가지고 전범위로 출제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조금 많기는 한데요. 제가 굳이 요걸 들어가면서 전범위로 출제하는 이유는 민사 사례형에서 50점 득점 받으려면 일단 백지 답안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이 부족해서 15점, 20점짜리 백지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점수가 다 빠져요. 그런 게 있으면 절대 55점 이상 받기가 힘듭니다. 민사 사례에서는 여러분 무조건 백지는 없어야 돼요. 이게 첫 단추고요. 두 번째, 민사 1문에서 민법 문제하고 민소 문제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진도별로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첫 시간에 뭐 시내칙 보겠죠. 그러고는 맨 마지막 시간에 민소 상소 본다고요. 그렇죠? 시내칙하고 상소를 섞어서 내면 못 맞추는 거지. 못 맞추는 거죠. 올해도 그렇습니다. 올해 민사 1문의 맨 마지막 문제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 변론 종결 전에 승계인 해가지고 이른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물론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주관적 범위의 예외, 그러니까 변종 전 승계인의 예외가 나왔고 변종 후 승계인의 예외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걸 민소법 문제로 접근을 해가지고 답은 틀리더라도 민소쟁점으로 답안지를 쓰셨으면 여러분 평등을 받아요. 근데 아예 민법 문제로 생각해서 물권적 청구권 답안지를 써버렸다. 이러면 이른바 부진정 백지 답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만 해결을 해도 민사 사례는 50점 이상이 나옵니다. 백지 없고 민법 민소 문제 구별만 하시면. 자, 그리고 쟁점은 제가 미리 공지를 하는데 쟁점 공지를 하는 이유는 쟁점 공지 안 하고 전범위를 하니까 역시 부진정 백지 답안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마지막에 보시면 거짓말 답안지 쓰는 건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연습해야 되는 거 한번 쓰고 그 시험장 들어가서 한번 더 써보시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민사기록 실전 2, 3에 있는데 3개, 2개 이렇게 출제를 할 거고 역시 일정은 민사기록 실전 1과 똑같습니다. 쟁점 다 변경하고 기준 일단 다 수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채점 변호사님이 채점해 오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고 코멘트를 달아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저심 판례하고 이제 최종 정기인데 최신 판례 비중이 너무 높아요. 사례형에서 20점이면 뭐 굉장히 비중이 높고 그 다음 객관식에서는 뭐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이때는 객관식 위주로 하진 않고 사례형, 기록형 주요 쟁점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할 거고 역시 압축 강의나 뭐 선택형 강의 중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강의를 제가 인강으로 제공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때는 뭐 한 2배속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마지막에 불안감 없이 충분히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출제 경향에 따른 이제 공부 방법인데 이 8개월간 8개 과목이 세 종류 시험 모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민법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민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배점이 가장 높은 사례형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 기록형 쟁점을 추가하시는 식으로 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시험을 많이 쳐봐서 아시겠지만 선택형으로 준비한 문제는 절대 사례형 답안지를 못 씁니다. 여러분 요지만 판례 요지만 써가지고는 포섭이 절대 안 돼요. 예. 사례형 문제는 여러분 판례 사실관계를 정확히 예, 암기를 하셔야 포섭이 되고 답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한 줄 쓰는 거죠. 뭐 25점짜리 사행이 올해 이문의 맨 마지막 문제에 있었죠. 말소 사행위 취소 채권자가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그다음 사행위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가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뭐 최신 판례 예,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걸 20점짜리로 여러분들이 풀어서 쓰시려면 예, 결론만 외워서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사실관계 위주로 장악을 하셔야 되는데 선택형의 모든 문제를 사실관계를 다 장악할 수가 없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효율적으로 예, 선택형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례형 중심으로 여러분 접근하시고 그래서 좀 모자라는 부분을 선택형 지문 장악하고 기록형 청구 지시 장악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번 선택형하고 이제 논술형의 중요도인데 세 과목 중에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경합권 카트라인 기준 선택형 플러스 마이너스 10개 정도를 경합권으로 보고 있어요. 올해 105개인데 115개 정도 받았는데도 여러분 떨어진 학생들이 꽤 있을 거고요. 95개 정도 득점했는데도 합격한 친구들이 꽤 있을 겁니다. 예, 이건 거의 경합권이에요. 10문제면 25점인데 10문제 25점인데 민사 기록 예,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 두 개 같이 날리면 어떻게 되나? 예,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운팅을 하실 때 110개 맞아 민법을 많이 맞아서 선택형 110개 아니야. 우리 선택형 전부 다 합치면 150문제인데 민법, 민소, 상법 다 합쳐도 70개밖에 안 돼요. 그게 선택형을 115개, 120개를 맞추려면 민법만 잘해서는 절대 맞출 수가 없는 점수예요. 그건 형사공법도 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민법만 열심히 해가지고 선택형 점수를 올린다? 그거는 전략이 잘못된 거죠. 다 열심히 하셔야죠. 그리고 내가 올해 선택형 100개 맞았고 내년에 목표가 110개다 하면은 7과목 하나씩 맞춰야 110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하나 반씩 맞춰야 딱 110개 나옵니다. 예, 민법만 잘해서 절대 선택형 점수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답은 다음번에 그 줄건 부분. 경합권에서는 당락 결정하는 게 논술형 점수입니다. 편차가 생각보다 상당히 커요. 제가 여태까지 확인했던 고득점 답안들 보통 1000점 정도를 이제 고득점 답안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선택형이 110개를 넘은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105개 정도 맞고 사례 기록 점수를 거의 50점대 후반으로 쫙 다 맞춰요. 그러면 그 점수 딱 합치니까 900점 후반대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합권까지 올라가는 것은 선택형이고요. 예. 경합권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사례 기록입니다. 배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성적표 받아보시면 예, 제 말이 뭔지 예, 충분히 느끼실 것 같고 그래서 답은 사례형 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형 중심으로 접근하고 언제나 선택형, 기록형을 이제 보완한다. 예. 자, 맺은 말. 작년 그 학생들 요청사항 반영해서 올해는 선택형 부분 강의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오랜 시간을 할 수는 없어요. 4시간만 되면 진이 빠져가지고 강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조금 편한 인강으로 보완하는 거 아침 저녁 출퇴근하실 때 인강 들으시라고 제가 인강을 넣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합격한 수강생들에게는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이제 같이 고생했지만 합격하지 못한 수강생들한테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올해 결과를 보면 뭐 작년에 커리큘럼 방향이 이제 크게 이제 빗나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올해 또 이제 선택형이 많이 보완을 했고요. 제 바람이지만은 작년에 저하고 해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올해 한 번 더 같이 노력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